김건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건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김건희는 계획이 다 있던 겁니다. 이게 녹취록 폭로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김건희의 단독 행보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김건희가 현장을 시찰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흡사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 지시 사항 같지만 김건희가 경찰에게 한 말인데요. 김건희는 지난 10일 비공개로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찾아 현장을 살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의 현장 발언을 보면 대통령 부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격려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김건희는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라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인가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7월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에서 탈북민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할 것,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등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는 지난해 4월에도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써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인가요?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습니다. 남북 실무회담 등에서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을 권한은 물론 전문성도 없는 김건희가 강경 대응까지 권한 없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2년 1월 공개된 서울의 소리 녹취록 속 김건희의 내가 정권 잡으면 발언은 당시에도 논란이 컸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였습니다. 김건희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라며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와 영부인의 자리를 섞어놓은 듯한 태도가 디올백 수수와 함께 논란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좀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닌가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사과할 때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뒤로 물리고 김건희가 나서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를 전한 행태는 윤석열 영부남 이미지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김건희가 공무원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1월 박 의원은 조용한 내조 약속을 깨고 김건희가 떠들썩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허위 이력 논란에 카메라 앞에 섰던 장면이 거론됩니다.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으로 남편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당시 발언은 이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김건희는 본인 관련 사건 의혹이 터질 때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몇 개월씩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 대외 행보를 재개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겨냥해 김건희의 거리낄 것 없는 행보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생명 존중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건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는 전날 사고방지와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의 김건희 정권인가 보다. 황제 소환의 종결 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분노 유발자 김건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세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권익위, 수사심의위까지 김건희를 위한 프리패스만 발행 중이다. 김건희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프리패스로 종횡무진하는 놀이동산이냐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김건희 국정농단을 단호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정의와 상식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으로 눈속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이재명 대표를 몇 번을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말께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면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길래 압수수색하고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나요? 정작 윤석열, 김건희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수사해봤습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속 좁은 밴댕이 정치를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 비공개 만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인데 대통령께서 집권여당 대표의 체면을 살려줘야 하는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만찬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는 비공개 만찬을 끼리 했으면 참석자들은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자기들은 한동훈 대표 소위 친한은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친윤만 초대했다고 알려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찌됐든 비공개 만찬이 공개된 건 대통령께서 저렇게 속 좁은 밴댕이 정치를 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매번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국민이 지켜보면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대란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이없는 발표를 또 내놨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00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으로 그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어떤 과학적 근거와 분석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이나 해주고 뭘 해도 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의료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그제서야 논의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장 수석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 가능 여부에는 그러기 위해 당과 공조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될지 안 될지 결과는 결국 의료계 반응에 달려있다고 또 남탓을 했습니다. 그런 조율을 해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체 지금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